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 제일 많이 그림으로 나오는 게 요 그림이지? 마치 무당벌레처럼 생긴 그림. 여기가 거리고 여기가 속력이고 여기가 시간이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이 거속시 문제에서는 좀 단위를 잘 맞춰줄 필요가 있어. 단위. 그래서 그 단위는 이 속력의 단위에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속력에는 시간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가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속 4km의 속력이 있다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는 시간에 대한 단위가 시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거리에 대한 단위가 킬로미터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이제 보통 과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4km per hour H를 쓰기도 하고요. 한글로 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야. 그럼 이 속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속력이냐 이 말이야. 1시간에 4km를 가는 속력입니다. 가 되는 거야. 1시간 동안 4km를 갈 수 있는 속력이다. 그렇게 뜻하는 거예요. 항상 속력의 단위에 여기 시간과 거리의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 버릇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바로 출발해보죠. 자, 그 개념 확인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 밑에 필수 예제부터 볼게요. 도시 A에서 도시 B까지 자동차를 타고 왕복하는데 도시가 있군요. 자, 필수 예제 6번. A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도시가 있대요. 자, 그때 왕복을 하겠대. 근데 갈 때는 시속 80m로 간대. 갈 때 시속 80km. 이 속력이 나와 있는 거네. 그리고 올 때. 자, 올 때는 시속 40km로 왔다. 좀 느리게 왔구만. 자, 그랬더니 총 6시간이 걸렸대. 총 6시간. 시간도 나와 있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활용 문제에서는 꼭 마지막에 봐야 돼. 두 도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되니? 그 거리가 얼마니? 이거예요. 거리 구하기.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궁금한 것을 미지수로 두기 마련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 거리를 미지수 x라고 한번 더 보려고 해요. 거리를 괜찮지? 그래. 그래서 거리를 미지수 x라고 두겠습니다. 단위를 뭘로 해보는 게 좋겠어요? 거리의 단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x라고 뒀거든? 단위는 뭘로 맞추는 게 좋겠어? 킬로미터, 그렇지. 왜냐면 속력에서 지금 킬로미터로 좀 단위를 얘기해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왕복 6시간이 걸렸다. 그럼 갈 때 걸린 시간하고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했을 때 6시간이 됐다 그 말 아니야. 자, 그럼 시간을 구해야겠네. 그럼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자, 갈 때 걸린 그 시간을 한번 봅시다.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럼 여기서의 속력은 80이 되는 거지? 80분의. 자, 거리를 내가 xkm라고 지금 현재 둔 거잖아. 거리. 그래서 80분의 x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 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 올 때 속력은 40분의입니다. 그때 거리는 똑같죠? x예요. 40분의 x시간 이게 걸렸을 거야. 이제 거기 빈칸들을 막 채워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총 6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이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풀면 끝. 자, 풀어보자. 양변 몇 곱할래? 80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얘는 80을 곱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x. 얘는 80을 곱했으니까 2x. 약분돼서. 여기다가 80을 곱했으니까 6, 8에 480. 그럼 3x가 480이다 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어 버리면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160이다. 그래서 마지막 답은 어떻게 내주는 게 좋아? 답은 따라서 160km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요. 검산해보자. 우리 항상 검산해보는 습관 중요한 거야. 그럼 이 거리가 현재 160km라는 게 나왔어.
자, 근데 갈 때 지금 시속 80km로 갔으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은 80분에 160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럼 80분에 160시간이 약분하면 얼마야? 2시간. 갈 때 2시간 걸렸다는 소리. 자, 올 때는 40분에 160이니까 약분해서 4시간.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몇 시간이 되었어요? 6시간이 된 게 맞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자, 유제 8번. 같은 유형입니다. 자, 시작. 먹어. 시속이니까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시간 30분이니까 얘는 1과 60분의 30시간이죠. 30분을 시간으로 고쳐야죠. 그치. 잘하고 있어. 자, 둘 다 식을 잘 세운 것 같은데. 자, 봅시다잉. 자, 일단 뭐 똑같은 유형이라는 건 아시겠죠? 읽어봤을 때. 이번에 뭐 집에서 학교까지인데 뭐 갈 때는 시속 10km, 올 때는 시속 5km였대요. 자, 그러면 전체 거리가 궁금한 거니까 이제 거리를 xkm라고 한번 놔봅시다잉.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10분의 x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5분의 x시간 이렇게 되겠죠? 이거 십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몇 시간이냐로 이렇게 단위를 시간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1시간 30분이 걸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1시간에다가 30분이 몇 시간인 거야? 60분의 30시간. 약분해버리면 2분의 1시간인 거지? 2분의 1시간.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1은 2분의 2죠? 그럼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시간. 이런 1차 방정식 푸는 문제였어.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해버리면 충분하지요? 10 곱하면 x, 2x, 3x가 15네. 그럼 x가 얼마예요? 따라서 답은 5km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봅시다. 자, 유제 9번도 결국 거속시 문제가 되겠어요. 이쪽 페이지도 다 거속시 문제야. 상황이 이제 어떤가 봐봐봐. 유제 9번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자, A, B 두 지점을 또 왕복하고 있어. 근데 갈 때 시속 100km, 올 때 시속 80km를 달렸대요. 그런데 올 때는 갈 때보다 45분이 더 걸렸다. 총 걸린 시간이 나온 게 아니지? 그 차이가 나온 거 아니야? 45분 더 걸렸다. 뭐 덜 걸렸다.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리 구하는 문제는 똑같은 거야. 자, 보자. 자, 유제 9번을 보면 뭐 표 채우는 거는 알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갈 때 걸린 시간을 먼저 볼까? 갈 때 걸린 시간. 내가 거리를 xkm라고 둘게요.
x 킬로미터. 지금 속력의 단위가 시속 몇 킬로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킬로로 두었습니다.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100분의 x 시간 이렇게 됐을 거다. 자, 그리고 올 때. 자, 올 때 시간을 봐봐요. 자, 올 때는 속력이 80km, 시속 80km니까 80분의 x 시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더 걸렸대. 올 때 더 걸렸대. 그치? 뭐야 맞아요? 올 때는 갈 때보다 맞네요. 40분이 더 걸렸대. 그러면 요 시간하고 뭐가 더 커? 그걸 잘 생각해 보는 거야. 갈 때 시간이 더 커? 올 때 시간이 더 커? 올 때 시간이 더 큰 거예요. 45분 더 걸린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면 그게 그 차이 45분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책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아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 올 때 걸린 시간에서 갈 때 걸린 시간을 뺀다. 근데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이게 더 작았으니까 45분을 더해주면 이게 올 때 걸린 시간과 같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것만 이양된 식이 결국 그 책에서 원하는 그거잖아. 올 때 시간에서 갈 때 시간을 뺀 게 45분이다. 오케이.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양변에 이제 몇을 또 곱해야겠네. 아우, 이거 귀찮네. 이거 얼마 곱해야 돼? 400 곱해야겠네? 400 곱하자. 자, 400 곱하면 4x 더하기 여기다가 400을 곱해요. 어머나. 얼마니? 4, 5, 20, 4, 4, 5. 1800인가? 맞아요? 선생님 계산 맞나? 이거 잘 체크해줘야 돼.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이러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어. 선생님이 강조해놓고 틀릴 뻔했어. 뭐 이상했어, 빨리. 뭐 이상했어? 내가 지웠잖아, 뭘 지금. 뭘 지웠는데, 내가. 45분을 지웠잖아. 시간, 그렇지. 시간의 단위로 고쳐줬어야지. 그래서 뭔가 계산이 이상해. 자, 45분을 시간으로 고칩니다. 60분에 45 시간 이렇게 됐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뭘로 나누니? 15로 나뉘나요? 15로 나뉘면 여긴 3이고 여긴 4가 되겠지. 그래서 4분의 3시간인 거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4분의 3을 더해줘서 써야지. 됐다. 자, 이래 놓고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양변에 이래 놓고 400을 곱합시다. 그럼 4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4x 더하기 이거는 300. 얘가 400 곱했으니까 5x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리 바꿨으면 x가 30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거였다. 그래서 답이 300km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의해야겠다. 그치? 다음 자, 필수 예제 7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자, 읽어볼게요. 자,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간 거야. 10분 지나서 형이 간 거야. 그때 동생은 분속 40m로 걷고 동생의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분속 40m. 자, 시간의 단위는 분이어야 되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여야겠네요. 자, 그리고 형은 분속 60m로 따라갔대. 60m로 따라갔다.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지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형은 10분 후 출발한 거야. 자, 그럼 몇 분 후에 형이 따라잡았냐 그 이야기잖아. 형이 분명히 속력이 더 빠르니까 좀 늦게 출발했더라도 그냥 언젠가 따라잡았겠지. 그게 몇 분 후냐 그 문제야. 그럼 여기서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을 미지수로 둬보죠. 시간 x라고 둬봅시다. 그래서 x분 후 따라잡았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x에 대한 또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잡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출발 지점이 똑같은 거야.
동생이 어디까지 갔어, 그치?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따라 잡힌 길이라고 해봐. 그럼 형은 그냥 좀 기다렸다가 10분 뒤에 출발했어. 근데 형도 결국 요만큼을 이동한 거잖아.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 이동한 거리가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거리에 대한 식이 오히려 좋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해주는 거야. 자, 동생부터 볼까? 자, 동생은 얼마만큼 지금 이동을 했을까요? 자, 속력은 현재 40이죠? 40이에요. 그리고 속력 곱하기 시간, 이제 시간이 어떻게 돼요? 동생이 이동한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생각해보는 거야. 막 암기가 아니라. x 더하기 10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x분. 형은 어쨌든 x분 동안 간 거야, 그치? 그 전에 얘는 10분 먼저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0분만큼 더 더해줘야 하지만 총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분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동생이 이동한 거리야. 그럼 형이 이동한 거리. 형은 어쨌든 x분 동안만 걸어간 거야. x분 동안.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그 이동한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1차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분배 법칙 써볼까요? 어찌 되나요? 40 x 더하기 400 이게 60 x다. 자, 넘어가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0x가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될 거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0으로 나누면 x는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20분 후에 따라잡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괜찮죠? 그럼 동생은 30분 동안 걸어갔던 거네. 그거야. 그 이야기였어. 자, 밑에 유제 10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자, 시간 단위를 잘 맞춰주세요. 지금 여기서의 속력의 단위는 시속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시간 다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요. 거리는 이제 킬로미터로 두시면 되겠죠. (20분이) 몇 시간일까를 잘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분 다 지금 좀 헷갈리시는군요. 보자. 같이 봐. 알바로 슛! 주먹! 보세요. 똑같은 유형이라는 거는 느낌 받으셨죠? 읽어봤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서기가 저기서 형이야. 20분 후에 출발했다는 소리고. 지금 여긴데 시속 킬로미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시간에 다니는 시였으면 좋겠어. 시간.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20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결국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유미가 좀 더 오래 걸은 거지. 뛴 건가요? 걸은 건가요? 자전거를 탔나요? 아무튼 더 오래 걸렸어, 시간이. 그치? 그럼 얘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몇 분 후에 만나냐고 했는데 이것도 x분이라고 두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야. 내가 일단 x시간이라고 해볼게. 그 나중에 분으로 환산을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봅시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력 곱하기. 그럼 얘는 x시간에다가 몇 시간 더 갔어? 3분의 1시간을 사실은 더 간 거야. 그럼 이게 거리잖아, 움직인 거리. 그 다음 여기 서기는 시속 8km로 얼마만큼? x시간 동안 갔어.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만큼 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거리가 같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x에 관한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이거는 3을 이렇게 먼저 분배해버리자. 그럼 3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8x다. 자, 그럼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5x죠? 5x가 1이 되겠네. x 얼마예요? 5분의 1이야. 그러면 지금 5분의 1시간 걸렸다는 소리 아니야? 5분의 1시간이 몇 분이냐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곱하기 60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얼마예요? 12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12분 후가 정답이 되는 거랍니다. 항상 단위에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좀 털어야 되겠는데 여기 너무 밀폐돼 가지고 이거 봐봐. 자, 보자. 이제 농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농도가 나왔어요. 자, 농도 봅시다. 보통 뭐 소금물, 뭐 설탕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자, 일단 요거부터 씩 정리해 볼까? 자, 소금물의 농도. 자, 농도라는 이야기는 소금물이라고 했을 때 그럼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니가 궁금했던 거야. 그게 농도인 거야. 알겠지? 그 분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소금이랑 물을 더한 게 당연히 소금보다는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함유량인데 결국 소금의 함유량 단위는 퍼센트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농도 어떻게 구한다?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이야기였어. 근데 단위를 백분율로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얘는 분명히 1보다 작은 수가 나올 거거든. 맞아? 분자가 분모보다 분명히 작잖아. 그러니까 1보다는 분명히 작은 수가 나오겠지? 그럼 0. 얼마들이 나올 거니까 그 수를 계속 얘기해주기가 좀 싫었나 봐. 그래서 우리 백분율을 쓰기 위해서 곱하기 100 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이제 퍼센트가 되는 것이고 뭐 양은 생략할게요. 책에 참고하세요. 괜찮죠? 그럼 요식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등식의 성질들 다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문자로든 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가장 이제 필요한 식은 사실은 요거거든. 여기에서 소금의 양을 잘 구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소금의 양. 그게 키가 되는 거야. 소금의 양. 자,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뭔가 이 식을 등식의 성질을 써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 먼저 양변을 뭘로 나누면 좋겠어요? 100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분의 농도가 되겠죠? 맞나요? 100분의 농도. 농도까지 왔어. 그 다음에 양변에 소금물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소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외우기 귀찮으면 요거 하나 이용해가지고 그냥 소금에 관해서 풀어버리면 돼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는 좀 암기해두면 많이 쓰여.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의 양.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필수 예제 8번을 볼게요. 자, 10%의 소금물 200g이 있대요. 자, 처음이니까 그림을 그립시다. 자, 농도가 10%인 소금물 200g이 현재 이렇게 있어요. 짜자잔. 근데 여기에다가 자, 물을 몇 g을 뭐 넣겠대.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이렇게 되겠잖아. 여기다가 물을 더 넣겠대. 물만. 응? 물 몇 g을 넣겠대. 자, 그랬을 때 5%의 소금물이 되고 싶나 봐, 그치?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5%의 소금물이 되느냐, 그걸 물어봤잖아. 이렇게 했을 때 5%짜리 자, 소금물이 되는지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때 뭐 네모안에 알맞은 걸 뭐 찾아라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지만 그냥 한번 쭉 봅시다.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야? 물 몇 g 넣니잖아. 그래서 물 넣어야 할 물의 그 양을 x라고 두겠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xg 넣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뭐냐면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의 양. 왜냐면 얘는 물만 더 넣었잖아. 소금의 양 전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렇죠? 물만 더 늘어난 것뿐인 거야. 그래서 소금의 양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내볼게요. 자, 소금의 양. 그럼 10%짜리 소금물 200g에는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봐라 하면 이걸 쓰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암산이 되면 참 좋다. 이 농도는 너무 이제 막 공식으로 뭐 가는 것보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10%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100 중에서 10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금물이 100g이었다면 소금이 10g 들어있었다 그 뜻인 거야. 근데 얘는 100g이 아니라 몇 g이야? 200g이야. 그럼 2배 아닐까? 20g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공식을 써보자면 우리 식 세워야 하는 것도 여기 단계적으로 있으니까 서술형이라면 식 세워야지.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거 잘 계산해보면 20g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요 소금, 그리고 지금 소금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여기도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을 계산하려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의 소금물은 얼만큼 됐을까요? 자, 소금물이 200g 있었어. 물을 xg 더 넣었어. 그럼 여기에 소금물은 얼마가 돼 있어? 200 플러스 xg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00 더하기 x를 곱해버리면 이게 소금의 양인 거야. 근데 이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다! 라는 1차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겠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푸는 거야. 양변에 100 곱해버릴까? 100 곱해? 배고파. 양변에 100 곱해버리자. 짠, 짠. 자, 그럼 짠, 짠. 2000. 짠, 짠. 1000. 짠, 짠. 5x 이렇게 되겠죠? 그럼 5x가 얼마라는 식이 나와요? 좌변 우변 바꿔 쓸게요. 5x가 얘 넘어가서 1000이다. 이렇게 돼버리겠지? 따라서 x는 얼마? 200이 되겠네. 맞나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해주면 돼? 200g. 그래서 물 200g을 더 넣어버리면 얘는 농도가 5%짜리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이런 식 세우는 거. 농도에 대한 식은 소금이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거야. 소금의 양이 변할 수도 있어. 나중에 소금을 더 넣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괜찮겠지? 오케이. 자, 똑같은 문제가 밑에 유제 11번이에요. 해봅시다. 자, 첫 번째니까 이제 빈칸을 좀 잘 이렇게 해주셨네. 자, 이번에는 물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소금물을 섞는 과정이야. 섞는 과정. 일단 빈칸 채워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물. 다시 보자. 천천히 봐봐. 자, 여기 보자. 다시. 문제를 일단 읽어볼게요. 자, 유제 보니까 6%짜리 소금물에다가 9%짜리 소금물을 섞였대. 섞었어요? 섞어서 8%짜리 소금물을 만들고 싶대요. 근데 9%짜리 소금물은 현재 200g이 있대. 근데 얘는 몇 g인지 몰라. 이거 찾으라야. 이거 찾아라. 6%짜리 소금물 얼마나 더 섞어야 되나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둬보죠. 소금물 얘를 Xg 섞었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Xg이랑 100g이랑 섞으면 어쨌든 전체는 몇 g이 되는 거야? 얘하고 얘 더해버리는 거지? X 플러스 200g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소금의 양을 보자. 이제 소금의 양의 변화를 볼게요. 자, 소금.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곱셈기호 생략하고 100분의 6x 이렇게 써버릴게요. 그 다음 200g짜리 9%짜리인데 200g인 소금물에는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 따져보는 거지. 이게 딱 보자마자 18g이요 하면 참 좋겠어. 자, 왜 그러는 거야? 9%라는 건 100 중에 9라는 소리잖아. 소금물 100이 있었다면 소금은 9만큼 있었다는 소리야. 근데 소금물이 2배잖아. 200g 있잖아. 그럼 소금도 2배란 소리지. 18g이 나와야 정상인 거야. 근데 이제 식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 잘 계산해봐요. 18g 나오잖아요. 다음. 자, 그러면 자, 농도가 8%짜리인데 소금물이 요만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지금 섞었으니까 이 두 개의 소금의 양이 섞였을 거야. 더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요 소금의 양이 되는 거 아닐까? 괜찮지? 그럼 이제 이거 x에 관한 1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양변에 또 100 곱해봐야겠네. 다 100, 100, 100이 보이니까 분모에. 자, 100 곱했어. 어디 갔니? 자, 100 곱하면 얘는 6x가 되겠다. 자, 얘는 100 곱하니까 얼마예요? 1800이 되죠. 얘는 100을 곱했으니까 여기 8만 남아. 그럼 8을 분배했어요. 그럼 8x. 짠짠. 짠짠. 이거 이제 푸는 건 1도 아닌 거지. 이번 뭐 원칙대로 1도 좌변으로 넘겨봅시다. 마이너스 2x인가요? 나는 넘어가 봐. 마이너스 200.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100이 다가 나오겠지. 그래서 6%짜리 소금물은 100g 섞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검증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볼게. 자, 이제 x가 100이라는 걸 찾았잖아. 그러면 얘가 100g이었다는 소리야. 100g. 됐니? 그럼 100g하고 200g짜리 소금물을 섞으면 몇 g이 되는 거예요? 얘는 300g이 되는 거야. 그럼 진짜로 소금의 양이 변함이 없었는가 한번 살펴볼게. 이거 너무 쉽다. 100g짜리인데 6%래. 소금 얼마나 있었다는 소리야? 바로 탁 나와야 돼. 너무 공식에 의존하면 안 돼요. 다시. 농도 6%라는 이야기는 100 중에서 6만큼 있었다는 소리잖아. 그치? 100g 중에 6g이 소금이란 소리야. 근데 얘는 100g이잖아. 6g이었겠지 소금. 근데 이걸 식으로 계산한 게 이거라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6이잖아. 얘는 6g의 소금이 있었어요. 소금. 물은 94g 있었겠지. 그 이야기인 거야. 자, 소금이 6g 있어요. 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소금이 18g 있다는 게 계산이 됩니까? 100 중에는 9인데 그럼 200 중에는 이거 2배에서 18이겠지. 그 계산이 이거였다고. 그래서 18g 있었겠네. 그럼 이걸 두 개를 섞었으니까 소금은 몇 g이 나와야 정상인 거야? 24g이 나와야 정상인 거라고.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 계산해봐. 이게 83, 24가 탁 보이면은 이제 참 좋겠어요. 바람이 없겠어? 24 맞아요? 100 중에선 8, 200 중에선 16, 300 중에서는 24만큼 있었겠지. 그 계산이 이거였다고. 이게 300이었잖아. 그래서 24g이 되었다. 맞네. 문제 뜻에 맞다. 오케이?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천천히 끊어가면서 그림도 한 번씩 그려가면서 차분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자, 넘겨봐요. 자, 이제 100쪽에도 이제 활용 문제가 자자자자자작 있잖아. 이 중에서 선생님이 조금 같이 해볼 만한 문제가 일단 3번을 좀 농도 했으니까 4번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자. 4번, 5번 같이 볼게요. 참 다양하게도 문제를 내. 섞기도 하고 물만 넣기도 하고 나중에는 소금만 넣기도 하고 이번에는 물을 증발시키기도 합니다. 물만 증발을 막으면 참 다양해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자, 농도가 12%인 설탕, 또 이번에 설탕물이야. 아, 재밌네. 설탕물이나 소금물이나 하여튼 설탕물이 있다. 짜자잔. 12%짜리 설탕물이 500g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대요? 물 몇 g을 증발시키면이냐고 했어. 물을 이번에는 증발을 시키는 거야. 아까는 물을 넣었잖아. 이번엔 물을 증발시킨대. 그 증발시킨 양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미지수로 두면 좋겠지요? 그래서 x라고 두겠습니다. 물 xg을 증발을 시켰을 때 20%의 설탕물을 만들고 싶대요. 20%. 이걸 만들고 싶다. 자, 그때 이 x를 찾아봐라 이거야. 역시 여기 이제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니까 설탕의 양에는 변함이 없는 거야. 물만 좀 줄었어. 날라갔으니까. 그럼 여기는 물이 얼마나 됐을까? 500g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물이 xg 날라갔어요. 500 빼기 xg이 되어 있겠죠? 자, 이제 설탕의 양 비교해보면 되는겨?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럼 여기 있는 설탕의 양 얼마일까요? 60 빵 나와야 돼. 나와? 빵 나와? 진짜 나와? 그렇지, 곱한 거야. 100일 때 10도 한다. 100일 때 10이었으니까 500일 땐 5배. 근데 이게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어. 애매하게 이게 420g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힘들지. 그러나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100분의 12 곱하기 500 해서 이제 60이 나왔을 거야. 이게 설탕의 양이야. 근데 설탕의 양은 변함이 없어, 여기서도. 그럼 여기서의 설탕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20 곱하기 설탕물.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식 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숙제 내줄 거니까 이 계산 이런 식으로 다시 꼭 해보세요. 지금 뭐 답을 내가 내주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을 통해서. 5번 나왔네. 이 소금 나왔네. 소금. 바로 나왔네. 자, 5번 봐봐요. 자, 소금물 문제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꼭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잘 될 거야. 자, 5번 봐봐. 6%의 소금물 400g이 있다. 아, 이 소금 24g 있구만. 이렇게 읽으면서 가면 참 좋은 거야. 괜춘? 좋았어. 자, 여기 6% 소금물 400g 있는데 여기다가 이번엔 소금을 넣겠대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20%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20%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었다. 그때 필요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게 할 일인 거죠. 몇 g의 소금을 넣으면 그랬으니까 얘를 xg 넣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쨌든 소금물은 얼만큼 됐을까? 소금이 더 추가가 됐어. 400g 있는데 xg이 더 추가됐으니까 400 더하기 xg이 되어 있겠죠? 그럼 끝났네. 자, 소금의 양 비교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의 소금의 양 100분의 아까 24g이라고 했지만 식으로 써보자. 100분의 6 곱하기 400이야. 근데 여기에 소금이 추가가 됐어. 얼마나? x만큼 추가가 된 거야. 소금이. 이해됨? 됨. 그게 여기서의 소금의 양과 같겠지? 그럼 여기서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400 더하기 x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거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케이 괜찮지? 소금 넣건 이제 물 넣건 둘이 섞건 뭐 물 증발시키건 상관없겠죠. 이런 유형 패턴이 정해져 있어. 소금물에 대해서는. 괜찮지? 좀 더 나중에 어렵게 나오면 소금물 3개 섞기도 해. 똑같아. 소금물 3개 섞으면 소금 3번 해가지고 그 더한 양이 그 원하는 농도의 소금이다. 이렇게 식 세워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그 위에 우리 거속시도 오늘 했으니까 그 거속시 제가 3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3번.
자,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2학년 때도 등장하는 유형이니까 잘 봐주시면 돼요. 자, 100쪽에 3번, 100쪽에 3번, 100쪽에 3번. 수지와 승긴의 집 사이의 거리는 1800m다. 자, 이런 것도 그림을 한번 딱 그려놓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가 수진의 집, 그리고 여기가 승긴의 집. 다 연예인들이네요. 자, 집 사이의 거리가 1800m다. 짜자자잔. 자, 그랬을 때 수지는 분속 40m로, 승기는 분속 50m로 서로 상대방의 집을 향해 집에서 동시에 출발했대요. 수지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야. 여기 출발했어. 그리고 승기도 출발을 했어. 동시에 출발을 했대. 자, 그랬을 때 수지는 분속 40m의 속력이고요. 그리고 승기는 분속 50m의 속력이래요. 자, 누가 더 빨라? 일단 딱 봐요. 승기가 더 빠른 거 아니야? 1m를, 그러니까 1분에 50m를 가는 속력으로 온 거고, 얘는 1분에 40m밖에 못 오는 상황인 거야. 괜찮지? 딸꾹질이. 그래서 아무튼간 얘가 좀 더 와가지고 어디선가 만났을 거 아니야. 만났어. 여기까지 왔고 얘는 여기까지 왔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 그때 몇 분 후에 서로 만나는지 구하여라. 자, 어쨌든 둘이 이동한 시간은 같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X분 후에 만났다라고 해볼게요. 이제 왜 분이라고 둔지는 알겠죠? 문제에서 몇 시간 후에 만나는지 구해라고 했더라도 설령 여기서 미지수를 둘 때는 X분이라고 둬야 돼요. 왜? 그래야 계산이 안 복잡하거든. 분속 미터, 분속 미터니까 거리에 닿는 미터, 시간에 닿는 분으로 놓고 일단 계산. 그리고 나중에 시간 구하라고 했다면 환산. 그거인 거야. 자, 보자. 이제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다. 자, 지금 수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이동했나요?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여기 속력 40 곱하기 시간. 40x 미터만큼 간 거죠. 똑같은 시간에 승기는 속력 곱하기 시간 미터만큼 간 거지.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였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얼마가 돼야 돼? 전체 1800m가 돼야겠지. 진행하세요. 이제 이거는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괜찮지? 자, 그쪽 100페이지 역시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 선생님이 여기 뒤에 보면 활용이 좀 많이 문제가 나와요. 103페이지 한번 봐봐봐. 자, 103페이지를 보면 거기 19번은 좀 이게 일 문제인데, 일의 완성 문제인데 이게 뭐 교과서나 이런 데는 잘 없어. 사실 농도도 교과서에 잘 없어. 없지만 뭐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 충분히 사고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꼭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잖아요. 뭐 나올지도 모르고. 자, 일의 양을 좀 잘 이해해야 돼. 선생님도 중학교 때 그 일 양 문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 그때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선생님이 무조건 일의 완성은 1이야. 1이니까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치면서 그렇게 무조건 외우래. 뭐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께 이해 잘 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질문부터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완성을 시키는데 하루에 내가 그 일에 4분의 1밖에 일을 못해. 내 체력이 약해가지고. 하루에 4분의 1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일을 완성을 시키는데 며칠이 걸릴까? 하루에 4분의 1이야. 그럼 내일 또 4분의 1을 할 수 있어. 그 다음날 또 4분의 1을 할 수 있어. 또 4분의 1을 할 수 있어. 그래서 4일 걸린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끝난 거야. 그럼 4분의 1씩 하루, 이틀, 3일, 4일을 일을 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계산이 똑같은 4분의 1을 4번 곱했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완성을 1이라고 넣는 게 제일 편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꼭 1로만 둘이라는 보장은 없어. 내가 1의 완성을 10으로 둘 수도 있거든. 10으로 둘 수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완성을 시키는 걸 그냥 10이라고 해보자. 아니면 10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100이 좀 더 완성도 있어 보이나? 100% 뭐 이런 것처럼?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어떤 일을 완성시키는 것을 내가 100이라고 해보자라고 해도 괜찮다니까? 근데 나는 하루에 아무튼 4분의 1밖에 일을 못해. 체력이 약해. 그러니까 100의 4분의 1이니까 얼만큼인 거야? 25인 거지. 그러니까 난 하루에 25밖에 못해. 다음 날도 25밖에 못해. 그 다음 날도 25밖에 못해. 마지막도 25밖에 못해.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지. 다 더해가지고 100이 되잖아요. 맞나요? 근데 가장 편리한 계산은 하루에 내가 그 일에 몇 분의 몇 밖에 못해 아이디어가 훨씬 더 잘 와닿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를 1로 봤을 때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9번 봐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버지는 10일, 형은 15일 걸린다. 까지 봐봐. 일단 봐봐. 봐봐. 그럼 아버지가 혼자 일을 하면 며칠 걸린다고? 10일. 형은 5일 걸려. 5일 맞아? 15일 아니야? 15일 걸려. 그러면 아버지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일까? 그걸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아버지가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맞나요? 그럼 10분의 1씩 10번을 지금 계속 일을 해버리면 곱하기 10이 되는 거잖아. 이것처럼 나는 아까 4분의 1이라고 했지만 이 아버지는 10분의 1이 되는 거야. 곱해서 1이 되는 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하루에 10분의 1의 1만큼을 일을 할 수 있다. 형은? 그렇지. 15분의 1밖에 일을 못하는 거야. 저보다 더 좀 체력이 약한 사람이죠. 저는 4분의 1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일을 아버지랑 형이랑 이제 같이 해버린대. 같이 했을 땐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겠느냐 그거거든. 며칠? X1이라고 해보자. 완성시키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틀 일을 했단 말이야. 내가 아니라 아빠랑 형이 같이 동시에. 그럼 아버지는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 그래, 약분해서 5분의 1. 좋아. 형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틀이면 15분의 2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총 일의 양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나는 현재 지금 X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X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 아닐까? 분자에 곱해도 되고 여기 그냥 10분의 1 곱하기 X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요게 지금 둘이 같이 X1 동안 한 일의 양인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럼 끝났어. 그럼 완성을 시켜야 돼? 요게 1이면 되는 거야. 요 1차 방정식 풀면은 되는 거겠죠? 풀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1 잘 이해했네. 좋아요. 자, 시간은 지났지만 조금 한 문제만 딱 더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숙제로 좀 맡기겠습니다. 자, 105페이지로 가봐요. 이것도 많이 헷갈려해. 자, 105페이지에 4번을 좀 볼게. 4번. 자, 105페이지에 4번을 보면 자, 일단 읽고 있어봐. 자, 읽어봤습니까? 자, 문제를 보죠.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이게 제일 키포인트야.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어느 기차가 있대요. 근데 그 기차가 7,400m짜리 터널을 통과하는데 1분 30초가 걸린대. 이걸 그림으로 봐볼까? 터널. 이 터널입니다. 야, 이 터널의 길이가 현재 7,400m래요. 자, 이제 기차가 올 거야. 이게 기차라 생각해봐. 이제 얘를 완전히 통과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기차가 이렇게 왔어요. 딱 들어왔지 이제. 여기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앞머리가 이렇게 딱 왔을 때부터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쭉 계속 갈 거잖아요. 가가지고 한 반쯤 걸쳤어. 이건 통과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 끄트머리가 딱 나와야지만 통과를 한 거야. 그럼 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기부터잖아. 여기부터 지금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쭉 왔다면 7,400m는 일단 왔죠. 앞머리까지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 아직 통과 안 한 거야.
이 기차의 길이만큼 더 갔을 때 통과한 거지. 오 이해됨? 됐어. 그럼 다 한 거야. 봐봐. 여기 기차가 있어요.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기차의 길이를 x 미터라고 둬볼게. 이걸 엄하게 막 x 센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미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 미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 돼가지고 기차가 통과가 딱 되는 순간까지 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렇지.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얼마나 걸렸대? 1분 30초가 걸렸대. 자, 그럼 나는 이 지금 뭔가 거리에 대한 게 있고 지금 속력에 시간에 대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거, 기차의 속력이 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또 하나 있지. 그 조건이 하나 뭐 있어? 이번에는 길이가 4,800m인 다리를 통과하는 데는 1분이 걸렸대. 이건 내가 다른 색깔로 해볼게. 요 지금 터널의 길이만 바뀐 상태 아니야? 터널의 길이만 뭘로 바뀌었어? 4,800으로 바뀌었어. 그럼 통과했다라는 건 그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이때는 얼마나 걸렸다고? 1분이 걸렸단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식을 세우는 게 쉽지만은 않아. 뭘 많이 놓치냐면 이거 맨 첫 줄에 있는 맨 첫 문장. 일정한 속력이다. 속력이 같았다라는 소리 아니야? 어쨌든 이때의 속력이나 이때의 속력이 같았다라는 거잖아. 그럼 속력은 뭐 분의 뭐래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거리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야. 시간도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속력 표현할 수 있겠지? 단위를 맞춰보자. 뭘로 맞추는 게 좋겠니? 거리의 단위는 현재 미터잖아요. 시간의 단위는 뭘로 하는 게 좋겠어? 딱 흐름상. 분이 좋겠어? 초가 좋겠어? 상관없어. 개인 취향이야. 근데 나는 초가 좋을 것 같아. 분 하면은 분수 나와. 1과 2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초로 바꿔봐. 90초. 초로 바꿔봐. 60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래 놓고 속력은 결국 초속 몇 미터 이렇게 됐겠네? 짜잔. 90분의 거리. 이게 속력이야. 얘도 60분의 거리. 이게 속력이야. 근데 그 속력이 일정하다. 같다. x에 관한 1차 방정식 만들어졌죠?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괜춘? 요거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기차가 통과했다라는 건 처음 시작 딱 스타트. 그래서 끝에 머리가 나올 때까지니까 결국 이동한 거리가 요 길이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도 나와. 이 기차가 터널 안에 머무는 동안의 시간이 몇이다 이렇게 나와버려. 머무는 동안 또 어려워요. 머무는 동안은 어떤 게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기차 전체가 머무는 동안이야. 그러면 이렇게 왔으면 머무는 거 아니지. 기차 전체가 머문 거 아니라 이 절반만 머물었잖아. 그럼 얘는 들어오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머문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지. 이게 나가버리면 전체가 아닌 거잖아.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생각해보면 뭘까요? 똑같은 예에서 7,400인데 길이가 x미터인 기차가 있단 말이야. 얼만큼 기차는 이동을 했을까?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그 기차가 현재 이동한 거리는 여기부터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까지 이동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렇지. 7,400에서 x를 뺀 게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그때 시간이 뭐 90초다 했을 때 그 속력이 같다라는 식을 또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지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숙제가 좀 많이 나갑니다. 100쪽부터 방금 한 105쪽까지 100쪽부터